페세카야 건곤 하늘과 땅이 막히고 닫혀서 이런 뜻이죠. 하늘과 땅이 막히고 닫혔다는 얘기는 얼어붙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꽁꽁 얼어붙고 사람들도 돌아다니지 않고 그런 계절을 얘기하는 거겠죠. 백설이 한 빛인데 흰 눈이 한 빛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흰 눈이 하나의 빛이다. 하나의 색깔이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여 있더라 이런 얘기죠. 사람은 가니와 사람은커녕 날새도 그쳐 있다. 오, 그렇죠. 겨울이기 때문에 사람 돌아다니지 않고 새들조차도 날아다니지 않더라. 뭐 이런 얘기죠. 쇼샹남반도 치움이 이렇거든. 쇼샹남반, 쇼샹남반이고 소산강 남쪽이라는 얘기인데요. 소산강이 어디냐? 중국 어딘데 알 거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기서도 장소가 등장을 했는데요. 소산강 남반 남쪽이라는 것은 강남인데 강남, 지금의 강남 같은 그런 의미는 아니겠고 여기 화자가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가. 그렇지. 화자의 공간이 추운 것이 이렇거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화자가 있는 공간이 춥다 안 춥다? 춥다야. 그렇지? 자, 추운 것이 이러한데 옥루고처야. 옥루고처. 옥루 딱 나오는 거 보니까 뭐예요? 옥황상제가 있는 곳, 높은 곳은 더욱 닐러무상하리 더욱 말해서 무엇하겠느냐? 자, 옥루고처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그렇죠. 임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남쪽이 추운데 저 위쪽에 있는 임금님께서는 얼마나 추우실까 이런 얘기가 되겠죠. 실제적으로 뭐 정찰 아저씨가 남쪽으로 유배를 갔으니까 북쪽에 계신 위쪽에 계신 임금님이 춥다라는 생각을 했겠지요. 그렇죠. 더 추울 것이다라는 걱정을 했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소생관 남반이 내가 있는 곳이 추운 것이 이와 같은데 님이 계신 저 위쪽은 얼마나 더 추울까 님에 대한 걱정이네요. 양춘을 붙여내요. 양춘 온화한 따뜻한 바람 붙여내서 봄의 바람이겠죠. 그것을 붙여내요를 일반적으로 부채질해 내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부채질해서 님 계신데 쏘이고죠. 님이 계신 곳에 쏘이고 싶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 서울에서 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겨울이야. 그 추워 죽겠어. 그런데 제자인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저 아프리카에 있는데요. 여기 뜨거운 바람 보내드릴게요. 부채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자기가 마치 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당연한 것처럼 쓰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주관적이라는 건 뭐야? 글쓴이의 화자의 지 맘대로의 변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변용은 뭐예요? 변화시켜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람은 부채질해서 밑에서 위로, 뭐 부산에서 서울로 보내줄 수 없지만 내가 부채질해서 너에게 따뜻한 바람을 서울에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뭐예요? 주관적, 말하는 사람의 지 주관에 의한 변화한 사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관적 변용이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이거 수능에 출제됐었던 겁니다. 수능 문제 또 공부한 사람들은 수능 강의 있잖아요. 또 선생님 수능 강의 본 사람들은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주관적 변형 그때도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자, 모천 빛의 해를 모천 초가집이죠. 비치는 해를 옥루에 올리고죠. 옥루 님이 계신 곳이겠죠. 자, 어떻게 님이 있는 곳이 너무 추울 것 같아서 내 초가집에 비치고 있는 해를 님이 계신 곳에 보내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겠죠. 자, 비치는 해를 옥루에 올리고 싶구나. 홍상을 님이 차고 홍상 붉은 치마를 여미이고. 자, 옛날 치마 이렇게 밑이 옆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알죠? 여미고. 취수를 반만 걷어 취수 푸른 옷소매를 반쯤 걷어. 기타 명곡 중에 푸른 옷소매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민요죠 아마. 그렇죠. 민요인데 기타로 연주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타 연주만 내가 들었나 보다. 뭐 쓸데없는 소리고요. 자, 푸른 옷소매를 반쯤 걷어 일모수죽에 해가 질 무렵에 어떻게 대나무에 기대서 해가 질 무렵에 대나무에 기대서 햄가림다 다시야. 햄가림 뭐야? 헤아림 즉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달안의 슈이디어 짧은 해가 쉽게 져서 긴 밤을 고쳐 앉아 긴 밤에 똑바로 앉아서 누가 시적 화자가 청등을 거는 곳에 푸른 등을 거는 곳에 전공우 놓아지고 전공우 악기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얘가 공우라고 해서 공무도화가에서도 공우 얘기했었잖아요. 악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악기가 살짝 나오긴 나왔군요. 그러나 여기서 악기가 나왔지만 그 악기가 시름을 달래는, 그렇지, 슬픔을 달래는 역할은 하지 않고 그냥 옆에다 놓아두기만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악기를 씩 건드는 것은 그 시름이 많은데 내가 악기 연주나 해볼까 띵가 하고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추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실제로 나오진 않았지만요. 자, 이거 뭐 나옵니까? 꿈. 그렇지. 꿈에나 님을 보려고 턱 받치고 비계시니
자, 무슨 얘기예요? 꿈속에서 만나려고 한다. 이건 뭐야? 간절한 그리움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리움이 얼마나 크면 꿈에서조차 만나려 하느냐, 만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앙금도 앙금 이건 뭐예요? 원앙금침이라는 거 들어봤죠? 원앙금침. 자, 집어넣어서 원앙금침이라는 건 뭐예요? 원앙을 수놓은 이부자리입니다. 그 원앙을 수놓은 이부자리는 주로 뭐야? 결혼할 때 신혼 부부들이 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혼수로.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원앙은 뭐야? 금슬 좋은 부부의 상징인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차도찰사 이 밤은 언제 샜고 이 밤은 또 어찌 지새우느냐. 자, 그러면 앙금도 차도찰사라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앙금이 차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지. 외로움을 얘기합니다. 외로움. 임의 부재를 얘기하는 거죠. 님이 없으니까 혼자 그 이부자리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춥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어요. 물론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모르죠. 대부분 난방이 잘 돼 있고 이불도 요즘은 뭐 다른 감을 쓰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그 하얀 광목 막 풀 먹여서 그런 걸 사용했었던 선생님이 어렸을 때도 그런 이부자리 욕 깔고 이불 덮고 굉장히 무겁죠. 그 겨울에는 솜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난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겨울에 자려고 그 이부자리를 딱 펴면 그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차가워요. 춥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자야지 하고서 옷 벗고 딱 들어가면 하고 한참 떨다가 잠을 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옛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효자 얘기 있죠. 효자가 아버지가 주무시려고 하는데 그 이부자리 속에 뚝 들어가 있는 거야. 아버지가 딱 들어가죠. 야, 이 미친 새끼 너 왜 들어있어? 이 나쁜 놈 새끼 부러자 같으니. 그랬더니 아버지 주무실 때 추우실까봐 먼저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아이고 착한 내 아들 그랬죠. 근데 아침에 아버지가 이렇게 자다가 딱 눈을 떴는데 아들놈이 머리맡에 있는 거야. 아, 이 미친 새끼 왜 여기 있어? 그런데 보니까 내 옷을 입고 있네. 아버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왜 입고 있냐 그랬더니 아버지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이 옷 입으시면 추울까봐 입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오호, 그러지? 자, 근데 실제로 예전에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정말로 아침에 옷 입기도 춥고 겨울밤에 자려 그러면 그 몸을 막 웅크리고 막 떨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이해가 가는데 요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 이부자리가 차갑게 느껴지는 것을. 그렇죠? 근데 만약에 부부였다면 내 안에 내 남편이 있다면 서로 꼭 끌어안고 들어가니까 체온 때문에 좀 더 빨리 따뜻해질 수 있겠죠. 근데 혼자 들어가니까 굉장히 춥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밤새 추운 건 아니에요. 나중엔 따뜻해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뭐 일기예보 같네. 따뜻해지겠습니다. 자, 건곤이 폐색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막혀서 온 세상이 흰 눈으로 뒤덮여 있을 때 사람도 없고 날아가는 새도 그쳐서 보이지 않더라. 내가 있는 남쪽이 추운 것이 이와 같은데 저 위쪽에 계신 님께서는 얼마나 추울까? 말해 무엇할까? 내 이곳에 부는 따뜻한 바람을 부채질해서 님 계신데 보내드리고 싶구나. 고조 의도 영음이. 그 다음에 내 초가집에 비치는 해를 또한 따다가 님이 계신 곳에 올려 붙여드리고 싶구나. 왜?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살짝 내용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님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었고 그 걱정을 상징하는 소재로 등장한 것. 사물이 뭐예요? 여기 아니죠. 사물이 뭡니까? 어디 갔죠? 그렇죠. 양춘. 그죠? 양춘. 그다음에 또 하나 어디 갔습니까? 그렇죠. 해. 두 가지가 님을 걱정해서 보내는 것이고 쇼샹남방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시적 화자의 공간이고 옥루고처가 님의 공간으로서 대립적으로 나타나는 거 앞에서도 살짝 본 적이 있지요. 자, 홍상을 님이 차고 붉은 치마를 여미고 푸른 옷소매를 반쯤 걷고 해가 질 무렵에 대나무에 기대서 햄가림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랬는데 이 햄가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것은 그리움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움이 너무나 커요. 너무 그리워요. 당신이 짧은 해가 쉽게 져서 이번엔 겨울이니까 해가 짧죠. 긴 밤을 똑바로 앉아서 할 것도 없고 님이 그리운 아픈 마음에 푸른 등을 걸어놓은 곁에다가 악기를 가지런히 준비를 해놓습니다. 여차하면 연주하면서 시름을 달래볼라 그래요. 그러다가 꿈에나 혹시나 님을 볼 수 있을까 싶어서 턱을 받치고 비스듬히 누웠는데요. 이 원앙금침이 님이 없으니까 너무나 차갑게 느껴지대요. 이 밤 어떻게 보내지요? 님이시여. 이렇게 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은 일단은 악기의 의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나중에 어느 작품하고 규원가하고 연결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앙금이 차다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자, 겨울입니다. 마지막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 다 지나갔습니다. 이미 추울까 걱정이라 해와 따뜻한 바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본사 부분에서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에 따라 시적 화자가 님에 대한 자신의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이것은 서사의 마지막 부분에 이미 예고되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하루도 12때, 그러지. 하루를 12대로 나누기로 하기도 하고 24시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12개로 나눴군요. 하루 12 때, 한 달 30날, 하루 한 달. 적은 더 생각 마라. 잠깐 동안 생각하지 말자. 이 시름 잊자고 하니. 자, 여기서 이 시름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뭔지 알죠? 뭡니까? 그렇죠. 님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그리움의 마음, 한스러움을 떨쳐버리려고 하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마음에 맺혀 있어. 내 마음에 맺혀 있으면서 골수에 깨쳐시니 뭐가? 뼈에 사무쳐 있으니. 그렇지, 뼈에 사무쳐 있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편작이 여리오다. 이 병을 어찌하리. 자, 편작이라는 인물은 여기 왜 등장한 거야? 그렇지, 강조하기 위해서 등장했죠. 무엇을? 내 마음의 시름, 한을 강조하기 위해서 등장했습니다. 편작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허준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명의죠. 그렇지, 인수를 펼치는 의사.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의대를 갈 사람들이 있으면 말이죠, 반드시 인수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의수를 펼치지 말고 단순히 자신을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가지고 말이야, 오랫동안 공부해가지고 말이야, 단순히 자신을 기술자로 만들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수를 펼치세요. 환자 왔는데 마치 물건 어떻게 AS 기사처럼 말이야,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거기요, 톡톡 약 드릴 테니까 드시고요, 며칠 있다 오세요.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의사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든 병은요, 대부분 마음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활에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괴로운 일은 없는지, 이런 거 차근차근 물어보다가 그런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니 그런 것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약은 이건 보조적인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를 선생님은 지금 내일 모레 지금 50, 40을 바라보면서 말이야, 만난 적이 없어. 이런 확 그냥.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우는 사람들은 그런 의사가 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꼭 연락하세요. 늙으면 찾아가서 공짜로 치료 좀 해보게. 자, 그리고 편작이 뭐라고요? 허준과 같은 의사입니다. 그런 의사가, 뛰어난 의사가 열이 와야지 내 병을 고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병이란 건 뭐야? 그렇지, 사랑의 병, 그리움의 병입니다. 그리움의 한의 병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어한의 병이야 이 님이 탓이로다. 위험한 표현 나왔습니다. 위험한 표현 나왔습니다. 경계경보입니다. 왜 위험할까? 이 님의 탓이다. 여기서 님이 누구인데? 그렇지, 사랑하는 님이지. 근데 외적으로 접근하면 누구지? 임금. 임금한테 뭐라 그런 거야? 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속민곡에 가면요, 님의 탓이란 얘기는 없어지고 모두 내 탓이다라는 얘기, 속편이 급하게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건 선생님이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소리고요. 진짜로 정철 아저씨가 여기서 임금님한테 서운함을 얘기했다가 뒤에 가서 바꿔 쓰리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선생님의 그냥 짧은 소견입니다만 그럴듯한 얘기죠. 그렇지. 여기서는 님의 탓이로다 그랬으니까 이 탓이다라는 것을 원망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원망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 왜 괴롭니? 님이 떠났어. 그럼 님을 탓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원인이 님이 탓이다, 님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단순히 원인을 얘기하고 있다. 내가 님이 없어서 님의 부재 상태이기 때문에 슬프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렇다면 원망이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좀 맞지 않는 잣대라고 선생님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작품에서는 탓이다 이런 말 나오면 탓하는 거다, 원망하는 거다라고 해석하고, 이 부분에서는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면 유교적인 사회의 임금과 신하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탓을 하지 않았을 거고 원망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냥 원인 정도로 님이 없어서 나는 슬퍼요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을 원망이라고 봐야 하고, 원망이라고 본다면 왜 속편을 지었을까? 속편을 왜 시작부터 내 탓이다라고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을까가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여기 보면 뭐예요? 이별 원인도 제시되어 있지 않죠. 왜 내가 떨려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면 외적으로 접근하고 싶어도 마찬가지 문맥을 생각하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많은 학자들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명히 내가 떠날 때 왜 떠난지 몰랐다는 얘기는 유배에 올 때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모르고 유배를 왔고, 그것은 일정 책임을 임금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썼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욕먹을 것 같아, 혼날 것 같아. 그러니까 싹 바꾸는 거지. 송민곡에 가서는 이별의 원인은 모두 내 탓이고 누구를 원망하겠느냐라고 속편을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선생님은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해석은 아니니까 꼭 그렇게 해석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고의 어떤 폭을 넓히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차라리 쉬어디어 차라리 죽어서 드디어 아까 현실에서 꿈으로 갔었잖아. 이번에 이제 현실이 아닌 죽음으로 갑니다. 차라리 쉬어디어 차라리 죽어서 이 몸이 없어져서 범나비 되어리라. 범나비 호랑나비가 되고 싶어요.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족족 앉다가 꽃나무 가지마다 가는대족족 앉다가 누가 범나비가 된 내가 향 묻은 나래로 향기 그 꽃향기가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옮겨가겠습니다. 님이야 날인 줄 모르지. 호랑나비가 딱 앉으면 아우 이쁘다. 혹은 이거 뭐야 이거 눈에 들어가면 뭐 장님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짜증을 낼 수도 있지요. 남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쫓아라 하노라. 나는 님을 쫓고 싶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간단하게 해석 먼저 할게요. 하루도 12대 하루도 서는 날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잠깐 동안만이라도 님에 대한 생각을 또 그 슬픔을 잊어보고자 하니 마음에 맺혀 있는 그 마음에 맺혀 있고 뼈에 사무쳐 있는 것이 아무리 뛰어난 의사가 여럿이 온다 하더라도 고칠 수 없는 병이 되어버렸구나. 이 사랑의 병, 님을 그리워하는 이 병, 이 님 때문에 생긴 병이로다. 차라리 이렇게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면 죽어서 나비가 되어서 님 꽃나무 가지마다 앉았다가 그 꽃나무에서 묻은 향기를 풍기면서 님의 옷에 옮겨 앉고 싶구나. 님이 나인 줄 모르셔도 나는 내 님을 쫓아 따라가고 싶구나. 자, 죽어서라도 함께하고 싶은 영혼으로서의 승화가 나타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앞에서도 얘기했죠.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어서 영혼이라도 임과 함께 하고 싶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의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본사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본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전환이 되는 무엇 시상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본사를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소재입니다. 여기 봄에서는요, 님에게 뭘 보내죠? 매화를 보냅니다. 여름은 옷을 보냅니다. 가을은 뭐예요? 맑은 빛을 보내려고 하죠. 보냅니다. 겨울에는 뭐예요? 해와 양춘을 보내려고 합니다. 자, 이것들은 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매화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님과 나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매개체. 내가 님에게 보냄으로써 님이 나를 생각하게 하고 나의 분신이 되는 녀석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보내지 못하죠. 소극적인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 반드시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옷 열심히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열심히 만들어냈는데 임에 대한 정성이죠. 그렇죠. 특히나 이 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미화법을 사용했었죠. 뭐가 미화예요? 그때 얘기했었죠. 산으로 만든 지게라든가 배국으로 만든 함이라든가 실제 있는 사물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님에 대한 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화했고, 여긴 뭐예요? 시각적 이미지도 넘쳐나죠. 그렇지. 왜? 금자로 재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오색실이거나 많은 그 사물들이 아주 아름다운 색채들이 넘쳐나는 부분이다 그랬어요. 이런 아름다운 색채 그리고 그 다음에 미화된 사물들 보석 이런 것들로 치장하는 것들이 결국 뭐라는 거야? 임에 대한 정성이 지극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어쨌거나 그 결과물인 옷은 님에 대한 정성 사랑이다. 그런데 얘 보내요? 못 보내요? 못 보내죠. 소고기다.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청강. 맑은 빛은 뭐였습니까? 요거는 달과 별빛에서 따온 것으로서 임금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단 임에 대한 사랑이기보단 백성에 대한 사랑, 애민정신이 담겨 있어서 보낸다 못 보낸다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해와 양추는 뭐예요? 실제적으로 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의도형 어미 고저라고만 끝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에 대한 걱정이 담긴 그런 사랑이죠. 그 사물이죠. 어쨌거나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그냥 사랑이라고 하면 다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물론 이건 백성에 대한 사랑이지만 임금을 사랑하니까 백성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억지스럽긴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모두 사랑으로 묶을 수 있고 각각의 이런 핵심적인 소재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정리하시는 것이 이 삼인곡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송미인곡하고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만난 부분에서는 무엇이 나왔습니까? 님과 나와는 천생연분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천생연분이고 그렇지. 우리의 사랑은 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이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별은 뭐예요? 원인이 없었습니다. 제시되지 않고 늙어서 외따로 지내는 것이 한스럽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른 시상의 전개 방식을 취했으며, 그렇지? 계절에 따른 시상의 전개 방식을 취했으며, 꿈속에서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이 작품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악기도 잠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죽어서 범나비가 되어서 다시 만나겠다라는 영혼을 통한 사랑의 승화까지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